전세 사기 공포에 월세 비중이 증가한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전세보다 월세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어느덧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예, 얼마나 전세 사기가 많으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주거비용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월세가 얼마나 오를까라고, 오르냐, 보합이냐, 떨어질 것이냐 라고 전망하냐라는 질문에, 설문조사에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이 월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계속 커진다라고 해석해야겠죠. 앞으로 아마 더더욱더 이러한 사항들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살기도 어렵고요. 또한 여차하면 뭐 삐끗하면 이제 큰 이제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대출을 못 갚거나 아니 연체해가지고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대출 받으려 하지 않는 일도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많은 우려들, 염려들이 생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은요, 경제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도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매매 시장은 말도 못하게 이제 하락할 것이고, 전세 시장, 전세가도 내려가고, 뭐 역전세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라는 그 불안 때문에 이 월세로 돌려서 살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월세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월세 금액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몰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그 공급되는 그 재화의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매우 뻔하고 매우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삶이라는 게 참 이제 막막할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잘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전세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금 마련해 놓은 게 없고, 이때까지 계속 역대 정부들이 전세자금 대출해 줘 가지고 그걸로 부동산을 떠받들었습니다. 물론 2025년에도 전세자금 대출은 DSR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총량제 포함 안 시킬 수 없을 거다. 그로 인한 되게 난감한 일들이 계속 생길 거다라고 봐야죠. 참 답답하고 참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쪼그라들고 축소되고 비용은 증가되고 사람들의 부담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움츠러들 것 같습니다. 월세 부담 늘어나고 이 대출 늘어나서 대출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 소비를 못한다라는 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나 음식점 같은 곳들 많이 이제 망가지겠죠. 참 많이 고민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런 머리 아프고 답답한 일들을 어떻게 쳐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든 아무리 고민스럽다 하더라도 또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건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레 또 풀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고민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을 텐데 얼마나 기다릴 수 있냐, 얼마나 인내할 수 있냐, 그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면 그로 인한 이 보상을 분명히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기다릴 줄 알자. 기다리고도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면 그에 따른 이 보상을 분명히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든 앞으로의 시간들을 잘 좀 견디고 잘 좀 지나가기를 잘 좀 이렇게 바라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지금의 시대가 많이 빡빡하죠.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참 힘겨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이 두려움도 많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부지런히 착실하게 이 험한 이 삶들을 잘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차근차근 이 지금의 이 어려운 이 상황들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지내는 것 말고는 뭐가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중입니다. 험한 시대다라는 걸, 참 살아가는 게 막막하다라는 걸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시작인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이 잃어버린 10년의 시작, 이 경제 축소 시대의 첫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움츠려들고 더 이제 살기가 힘들다라는 걸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 불안, 이 경제 침체, 사회적 혼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하는데요. 이러한 리스크가 2025년 상반기 안에 하루라도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쉽사리 정리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서민들,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것 같은데요. 참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요즘 와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두고 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따져봐야 될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잘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다라는 걸 부인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힘들어진다라는 것도 부인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불편해도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는 중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의 과제이고 함부로 빚져서 안 되고 빚으로 인한 이자 부담에 허덕이지 않으려면 빚 자체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